영상에서는 마지막으로 중세국어 한번 정리하고 이제 중세국어에 대한 강연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중세국어의 각각 뭐 주목할 만한 특징들에 대해서 좀 언급하고 후민정음 서문 한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한번 보고 기출문제 좀 보고 끝내려고 해요. 네, 먼저 우리 중서국어에서 체언에서 주목할 만한 게 히읗 종성 체언이라는 게 있었어. 이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종성에 히읗이 있었다 이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은 이제 뭐 없습니다. 예전에 있었어요. 나라 뒤에 히읗이 붙어 있고 머리 뒤에 히읗이 붙어 있고 위입니다. 우 뒤에 히읗이 붙어 있고 뭐 안 뒤에 히읗이 붙어 있고 이런 식으로 뒤에 히읗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바로 이게 뭐라고?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히읗 종성 체언. 종성에 히읗이 붙어 있는 체언이다 해서 히읗 종성 체언이에요. 지금도 이게 발음상으로 화석처럼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 플러스 가락 했는데 머리카락이 되잖아. 그죠? 왜 머리카락이라고 안 말하고 우리가 머리카락이라고 발음을 할까? 그 이유는 조선시대 때부터 머리 뒤에 히읗이 있어가지고 이 히읗하고 기역이 만나면 뭐가 됩니까? 키읔이 되죠. 그래서 머리카락이 되잖아. 거센 소리 대기 현상으로 인해서 요 발음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죠. 이게 이제 히읗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어떤 화석 같은 발음이죠. 이런 식으로. 알겠죠? 히읗 종성체언이라는 게 있었다. 나라에도 있었고 머리 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요거 하나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주격조사 요건 좀 알고 있으면 좋죠. 주격조사. 이건 교과서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15세기에는 주격조사가 어떻게 나뉘냐면 주격조사 지금은 어때요? 현재 이나 가가 쓰이죠. 이가 어디 뒤에 이가 쓰입니까? 뭐 예를 들어서 호랑이 가 이렇게 가가 쓰이잖아요. 왜 가를 붙여요? 왜? 또는 사슴 이 그지? 똑같은 서술어 체언 구조인데 하나는 가가 붙고 이가 붙잖아. 왜 가가 붙고 이가 붙어요? 이건 난 뒤에 앞에 뭐가 저기 체언이 뭘로 끝나? 모음으로 끝날 때, 그지? 체언이 끝이 모음, 그지? 모음일 때 가는 체언의 끝이 자음일 때 이렇게 붙죠? 15세기는 어땠을까? 가가 없었어. 가가 없었어.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가가 없었음. 없음. 주격조사 가 없음. 15세기에. 그럼 뭐랑 뭐가 있냐? 이가 있고 그냥 이가 있고 아예 안 쓰이는 거. 이게 없다는 거예요. 무표 없다. 아예 표시를 안 했다는 거지. 이 세 가지로 나뉘어요. 그냥 무표. 예를 들어서 받침으로 끝난 체언 밑에는 예를 들어서 말씀입니다. 말씀. 여기에는 이가 붙어. 주격조사 주어로 표현하려면 말씀이 있었다 할 때 이렇게 붙고 그냥 모음이는 이 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일 때 이걸 우리가 다시 씁시다. 헷갈리니까 첫 번째로 이가 있어요. 요거는 받침으로 끝난 체언에 붙어요. 이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쌈 플러스 이 이렇게 붙는 거죠. 그래서 이어 적기를 해서 말쌈이 이렇게 쓰는 거지. 형태손 이렇고, 그지? 끊어적기를 안 하니까. 두 번째로 이가 있어요. 이는 이 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예를 들면은
부처. 부처입니다. 부처. 지금으로 치면 부처. 부처님. 불교에서. 부처는 여로 끝났잖아요. 여. 이 이외의 모음으로 끝났죠. 그런 경우에는 뭐가 붙어? 이가 붙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씁니까? 이어 적기 해가지고 부터이 부텨이 이렇게 이중모음, 삼중모음이지. 부텨이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그리고 무표 표시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이 공집합이 알겠죠? 이 모음으로 끝난 체연 뒤에 붙어요. 뭐 예를 들면 불휘 뒤에는 안 붙습니다. 그래서 불이는 뿌리를 말합니다. 뿌리 지금으로 치면 예를 들면 우리 불휘 깊은 아이고 나무라고 안 했는데 옛날에 그냥 이렇게 할게요. 불 깊음 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뿌리가 깊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는 안 쓰였어 아무것도. 왜냐? 불휘가 뭘로 끝났으니까? 이로 끝났으니까. 예, 이거 여러분 이제 교과서 1학년 때 배우죠. 사실 고1 때 기억이 날 수도 있어요. 어쨌든 현재랑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알겠습니다. 가는 안 쓰였다. 가 없음. 15세기에는 주격조사 가가 없다. 주격조사 가가 없고 이 무표로 이렇게 표현이 됐다. 요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죠. 정세고 문법은. 근데 여기까지만 하려고요. 왜냐? 너무 많이 하면 사실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겠고 너무 깊이 있게 해서 여기서 힘 빼는 것보다는 더 나올 만한 확률이 높은 걸 더 열심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 정도 하고 혹시 더 궁금한 학생은 책을 더 찾아보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답변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후민정음 서문을 보면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만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이제 훈민정음 서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돼 있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쓱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한번 볼게요. 내용을. 나란말싸미. 우리나라 말이. 그래서 요거 한번 볼 필요가 있죠. 나라. 플러스 시옷이거든. 이게 이제 관형격 조사였어. 옛날에. 의의 의미죠. 나라의 말이 이런 의미죠. 여기 주격조사 이 보이죠? 이 중국의 달라. 이 중국의 달라. 지금이랑 다른 표기지. 문자와로 서로 한자 문자와는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통하지 않는다. 그죠? 여기 보면은 D가 국외음화가 없었다는 증거죠. 없었음. 15세기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이건 비교하는 조사죠. 비교 조사. 비교. 문자와 서로 사마띠 통하지 아니함으로 이런 전차로 이런 이유로 어린 백성이 요거 중요하죠. 요거 어린 백성. 이 어린 백성 어리석은 과거에는 어리다가 무슨 의미로 쓰였다? 어리석다. 이런 의미로 쓰였다. 15세기에는. 그죠? 백성이 이르고자. 그죠? 뭐 선생님한테 이르다, 뭐 일러주다, 말해주다 이런 이르다 있죠? 이 이르다가 두음 법칙이 없었다는 거죠. 두음 법칙. 과거에 없었음. 과거에 없었다. 15세기. 이르고자 홀빼이셔도 이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참내 제 뜻을 뭐 이런 거 다 보면 여러분 어때요? 모음 조화가 다 지켜져 있죠? 사실 이거 한두 개가 아니야. 다 지켜져 있어요. 그죠?
모음조화가 잘 지켜져 있다. 이것도 보면 되고. 마침내 자신의 뜻을 저의 이가 붙어 있죠. 이거 주격조사지. 주격조사는 아니고 이거는 관용격조사인데 이거 넘어갑시다. 이건 안 나와요. 알 필요 없어요. 이건 어려우니까. 제 뜻을 실어 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 하다. 과거의 하다는 어떤 의미였다? 15세기에는 많다. 알겠죠? 놈이 많다. 그럴 사람이 많다. 놈도 사람이에요. 사람. 의미. 내가 이 나 플러스 이 주격조사지. 이를 위하여 어여삐 여겨. 어여삐 불쌍하게 가엾게. 지금 어떤 의미예요? 어여쁘다. 예쁘다라는 의미지. 지금 바뀌었죠. 15세기에는. 15세기의 의미와 현대의 단어 의미가 바뀐 것들이 존재한다. 이 어리다, 어여삐, 놈, 하다 이런 것도 다 바뀌었죠. 그죠?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만들었으니 사람마다 해여 수빈이겨 날로 쓰매 편안케 하고자 따름이니라. 사람마다 해서 쉽게 익혀서 매일 쓰게 하여 편안하게 하겠다. 그래서 아래 보면 훈민정음 서문의 의의 볼게요. 자주정신, 중국과 우리나라의 인식 차이가 있고, 예민정신, 가볍게 여겼다는 부분, 창조정신, 쉽게 쓸 수 있는, 새로운 글자를 제작했다는 그런 정신, 실용정신은 쉬운 문자를 사용했다는 정신. 이거 기출했었죠? 지역인재 기출, 그지?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요거 이런 것들. 그렇죠? 자주 나오는 것들이에요. 주격조사. 뭐 이 정도 알고 있습니다. 국외음화가 없었다. 현대와 다른 의미, 그러니까 형태는 같은데 의미가 달랐던 그런 단어들이 이렇게 쓰였다. 지금은 이제 의미가 바뀌었죠. 두음법칙이 안 쓰였다. 비교를 나타내는 조사가 다른 의미로 쓰였다. 다른 형태로 쓰였다. 비교를 의미하는 조사가. 주격조사의 형태가 달랐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정도. 알겠죠? 그래서 이 핵심 정리 한번 쭉 읽어보세요. 우리가 배우지 않은 부분은 넘어가세요. 그냥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들만 쭉 보고 넘어가세요. 알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성조 표기가 한번 볼까요? 성조 표기가 쭉 옆에 방점이 찍혀 있지. 주격조사 이렇게 쓰이고, 연철은 이제 이어 적기죠. 뭐 이어 적기는 뭐 다 쓰였으니까. 비교 부사격 조사 애가 쓰였다. 그리고 어리석은 이런 것도 있고, 두음법칙이 없었다. 주격조사 이 쓰였다. 어두자음군 요게 이제 우리 합용병서 있죠? 합용병서 쓰였다. 나란히 적기. 그리고 국외음화가 아직 없었다. 그리고 의미가 달랐던 단어 놈이 있다. 주격조사 이. 하다 많다. 어여쁘다. 지금은 예쁘다는 뜻이지만 과거에는 가엾다는 뜻이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 이외에는. 네, 이렇게 우리가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댓글로 해도 되고, 선생님한테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직접 물어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좀 풀고 끝낼게요. 이 영상은. 네, 이 문제들은 실제 일반직, 뭐 경찰직 이런 일반직 공무원들 시험 국어 문제에서 나왔던 중세국어 문제 중에서 좀 난이도가 쉬운 것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인재에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어렵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조금만 깊게 들어갔을 때 나올 수도 있다 싶은 것들만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볼게요. 5번 보세요. 보기에 밑줄 친 기억에 해당하는 글자가 아닌 것은. 우리가 가획 얘기했죠. 가획은 획을 더해서 소리의 세기가 세짐을 표현한
표현해서 만든 글자 가액자죠. 예를 들어서 니은에다가 획을 더해서 디귿이 되는데 소리가 더 세졌지. 느보다 드가 더 세잖아. 또 더해가지고 트 더 세졌죠. 근데 리을은 르는 가획을 했지만 소리의 세짐을 표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체자로 표현을 해. 이체자로 포함을 시킨단 말이야. 이체자.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그죠?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아닌 것은 찾아보래. 정답 1번이죠. 그죠? 리을은 이체자입니다. 니은에서 획도해서 디귿, 미음의 획도해서 비읍, 지읒에 시읒에서 시작되지만 아무튼 이렇게 돼서 치읒 이렇게 된단 말이야. 다 가액자. 소리가 세지는 거예요. 정답 1번. 아주 쉬운 문제였죠. 자, 13번. 다음 자료가 간행된 시기에 나타난 국어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이 이 석보상절이 언제 나왔는지는 몰라도 돼.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거 15세기 건데 15세기인가 16세기인가 뭐 이때예요. 아무튼 중세 초기 중세국어 초기는 아니고 아무튼 중세국어 초기예요. 중세국어 초기. 옳지 않은 것이에요.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봐. 이거 몰라도 풀 수 있어요. 15세기 16세기의 특징이 아닌 것만 찾으면 돼. 2번 봐봐. 하병병서, 각자병서 쓰였다. 맞죠? 하병병서 비읍, 디귿, 비읍, 시옷 이런 거고 각자병서, 쌍기역, 쌍시옷 이런 것들이야. 그죠? 쓰였어. 주격조사 가가 나타나지 않았다. 맞죠? 주격조사 뭐가 있다고 했어요? 이나, 무표. 그지? 가는 없었다고. 가는 근대국어에서 나타나요. 모음조화가 현대국어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모음조화 잘 지켰다고 했지.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그지? 잘 지켰다고. 정답 1번이에요. 왜나 위는 단모음화된 식이 아닙니다. 이건 근대국어식이고 중세 때는 이거 이중모음이었어. 이거 어떻게 발음했냐? 오이 이렇게 발음했고 위는 우이 이렇게 발음했어. 선생님이 그 영상에서 설명했어요. 이중모음이라고. 오이 이렇게 발음했다고요. 알겠죠? 네, 그 다음 13번 보세요. 다음 중 국어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는 거예요. 띄어쓰기는 규범화되었다. 맞죠? 중세국어 때는 띄어쓰기가 없었지. 그런 한글 맞춤법이 없어서 다 붙였었단 말이에요. 주격조사 가는 고대 국어에서부터 등장한다. 아닙니다. 근대 국어입니다. 근대. 17세기 이후 임진왜란 이후에 생깁니다. 근대. 아래아는 아래아지 명칭 17세기 이후의 문헌부터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순경은 비읍은 15세기 중반까지 사용되다가 쌍비읍으로 변했다. 이거 쌍비읍으로 변한 게 아니고 W로 변해. W. 정답이 1번이에요. 이건 좀 어려운 문제. 이 정도 수준은 안 나와. 그러니까 지역인재 수준 넘어섰어. 이거 너무 어렵지.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알겠죠? 중요한 거는 이 주격조사 알아놓으라고. 주격조사는 중세 때 없었다. 근대 때부터 쓰였다. 3번은 너무 어려웠고요. 자, 8번 보세요. 다음 중 한글 창제 당시 초성 17자에 포함되지 않은 글자. 초성 17자에 포함되지 않은 글자가 쓰인 것은. 선생님이 수업 때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게 좀 표기가 잘못 나왔어. 이걸 바꿔야 돼. 이렇게 영상에서는요. 우리 교과서에 있는 우리 학교 학생들은 163페이지의 확인 문제예요. 이거 보세요. 알겠죠? 우리 학교 학생들은 이거 바꿔야 돼. 이게 지금 X 표시로 잘못 나왔죠. 인식을 못 해가지고. 요거 이렇게 해야 돼요. 알겠죠? 여기에 지금 비읍 순경음이 있는 거. 순경음 비읍이. 순경음 비읍 숙기. 그치? 순경음 비읍. 여기 있는 거 여기. 그쵸?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에요. 선생님이 영상에서 설명을 했듯이 창제 당시 초성 17자에는 순경음 비읍은 없었고 순경음 비읍은 이제 나중에 비읍과 이응을 이렇게 이어 쓸 수 있다 해서 이어쓰기 연서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위아래로 이었을 수 있다 해가지고 이게 하나의 초성이 아니야. 각각의 초성 하나씩을 이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반치음, 옛니응 이런 거 다 한글 창제 당시 초성 17자고
4번. 지금 우리 인식 오류 때문에 안 나왔지만 이 순경음 비읍은 이어쓰기이기 때문에 초성 17자에 포함되는 자음은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하나만 보고 끝낼게요, 영상. 훈민정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바르지 못한 것은? 못한 걸 찾아보래요.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은 각각의 발음 기관을 상형하여 만들었다. 맞죠? 우리 자음은 훈민정음에서 상형과 가획의 원리를 통해 만들어졌다고 분명히 선생님이 얘기했죠. 가획은 획을 더해서 소리가 세지는 걸 표현한 거다. 상형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거다. 근데 획을 더했지만 소리가 세지는 걸 표현하지 않은 거는 이체자로 따로 구분한다. 그래서 리을과 반침 얘기했었죠. 이건 이체자. 그치? 가획을 했지만 소리가 세지지 않았다. 뭐 옛니응도 마찬가지고. 자, 맞고요. 2번 니은의 가획의 원리를 적용하여 디귿, 티읕, 쌍디귿을 지금 쌍디귿이 가획입니까? 이거는 그냥 뭐예요? 병서잖아. 각자 병서. 병서는 나란히 쓰기라고. 나란히 쓰기. 나란히 쓰기 맞죠? 그래서 그냥 디귿을 2번 썼을 뿐이야. 가획이 아니야. 알겠죠? 정답이 2번이네. 3번 보세요. 모음, 자모, 아래아, 이는 각각 하늘, 땅, 사람을 상형했다. 맞죠? 이건 조선의 어떤 철학을 담았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자음은 발음기관을 상형했고 모음은 어떤 철학적인 것을 담았어. 철학. 과학적인 거. 자음은 과학적인 거고 모음은 철학이야. 알겠죠? 그래서 맞고요. 4번 리을과 반침을 살펴보면 다른 한글 자모에 쓰인 가획의 원리와 차이가 있다. 이건 이체자지. 획을 더했지만 소리가 세지는 게 아니다. 해서 이체자. 오케이? 네, 정답이 2번이었다. 쌍디귿 때문에 틀렸네. 이건 가획의 원리가 아니고 그냥 병서죠. 이렇게 풀어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전부 다 실제로 일반직 9급 공무원 시험, 뭐 경찰직, 서울직, 뭐 아무튼 9급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이거보다는 쉽게 나옵니다. 무조건. 우리가 앞서서 봤죠. 쉽게 나왔던 거. 그러니까 여러분은 쌤이 저번 영상에서도 강조했지만 깊게 볼 필요 없습니다. 깊게 공부하지 마세요. 얕게 그리고 넓게 공부. 그치? 많이 봐 최대한. 그리고 너무 깊게 보지 마. 적당히 봐. 이렇게까지 알아야 되나 싶은 건 하지 마세요. 알겠죠? 지적인재 합격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알겠죠? 자,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선생님이 그 실제 강의에서 안 했던 로마자 표기법에 대해서 좀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로마자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을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 이유는 기출문제 나왔더라고. 지역인재 기출문제. 그래서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나올 만한 것들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